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뉴스로도 봤지만 일본 증시 부럽게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단이 막혀 있는데 말이죠. 그래도 오늘 기승전 반도체의 날입니다. FMC 의사로 한국은행 금통위도 있긴 했지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수준에 그치다 보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역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더 큰 영향력이었죠. 호실적과 더불어서 AI 반도체 성장을 더 이끌면서 오늘 관련주들의 동반 상승세 눈에 띄고요. 테마의 순환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압축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류민수 유한타증권 부장, 류용민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랭킹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10위 열어보겠습니다. 10위는 제이오입니다. 필렌트 엔지니어링과 2차 전지 도전지용 탄소 나노튜브 개발 업체로 지난해 창립 이래 최초로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2차 전지 수요 부진 등의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투자와 생산 설비 증설을 통해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안산 2공장 증설 완료와 함께 올해 말 3,000톤 규모의 탄소 나노튜브 생산력을 갖출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위는 제이오입니다. 네, 9위 보겠습니다. 네, 9위는 엔캠입니다. 2차 전지용 전해액 전문 기업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중국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혀 미국에 공장을 둔 동사의 수혜가 기대돼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300%가 넘게 급등했는데요. 코스닥 시장 종목 중 개인 순매수액 1위를 보이고 있는 엔캠은 작년 말 코스닥 시장 39위에서 4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9위에 올랐습니다. 네, 8위 보겠습니다. 네, 8위는 레고캠바이오입니다. 지난달 15일 오리온이 최대 주주로 등극한 바 있는데요. 현재까지 레고캠바이오가 글로벌 제약사들과 맺은 기술 이전 계약은 총 13건, 누적 8조 7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항체 약물접 합체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6년까지 16조 9천억 원가량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항체 약물접 합체 치료제 개발 협업 소식이 전해진 바도 있습니다. 8위는 레고캠바이오입니다. 네, 10위 제이오부터 살펴보죠. 일단은 이제 지난해 창립 이래 최초로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이 탄소 나노튜브 관련 기업으로서 어제 강한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다만 좀 오후 들어서 그 힘은 빠진 상황입니다. 상승세 조금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김성훈 이사님? 네, 2차 전지 현재 보시게 되면 대형주들 작년에 정말 핫했었던 종목들이죠. 에코프로, OBM, 포스코 퓨처형 같은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주가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20조, 30조 육박하다 보니까 이들 섹터의 주가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명분이 필요한데요. 그 명분 중에는 하나는 바로 QA 성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정말 많이 잘 팔려야 된다라는 그런 좀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필요한데 현재 구간만 놓고 본다라면 이제 제가 캐즘 구간이라는 것을 자주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나서 모두가 다 뛰어들고 이후부터는 이제는 주도의 어떤 역할을 하는 회사들만 남아나는 그 어떤 과도기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 QA 성장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들 섹터는 못 가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엔캠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동안 못 갔었던 이런 나노 신소재 그리고 제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 이쪽으로 낙폭과대였던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좀 몰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낙폭과대와 맞물리게 되면서 주가 바닥에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는 차세대 프리미엄 기술을 하게 되면은 실리콘 음극재, 탄소 나노 튜브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섹터에 들에는 관심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제이오도 있겠습니다만은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도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외됐던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와 맞물려서 2차 전지주 내에서도 이제 못 갔던 종목군들 짚어주셨지만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제이오까지 전일부터 들썩들썩되긴 했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좀 힘이 빠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매에 따른 좀 바닥권에서의 반등 기대 유효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사실 그 상승의 순환매에 선두에 있었던 종목 바로 엔캠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는 테마격에 수급이 붙어서 움직이기도 했고 이 엔캠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 2차 전지주 안에서도 이제 못 갔던 친구들에 대한 반란에 또 함께 이끌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요 며칠 좀 주춤해졌네요.
네. 뭐 동사는 뭐 다 아시다시피 2차 전지용 전액 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제한 글로벌 선두 전액 생산 기업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뭐 중한 DNM과 협력한 리튬이엄, 그 다음에 광무하고 협력해서 첨가제 이렇게 해서 자체 내 외부 쪽으로 수직 계열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공급망 안정화, 수익성이 좀 기대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뭐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미국 재무 IRA 상에 우려 외국 집단 관련 요건 이 부분에서 이제 전액에 대한 탈중국화 흐름, 이것도 역시 동사의 어떤 주가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맨 처음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비중국 업체가 이제 시장 내 상위권에 속한 상황인데 이런 어떤 이렇게 액면상으로는 좀 주가의 어떤 반등 포인트는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 제외에서는 미국의 생산 기지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플레이어들이 제한된 상황에서 동사의 수혜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또 거기서 이제 또 봐야 할 부분이, 지난주에 제가 이제 공급 과잉 부분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는 공급 과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 OEM 회사들이 이제 재고 소진의 골머리를 알 수밖에 없는데, 그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공급 과잉은 아니지만 물론 또 쇼티지도 아닙니다. 그쪽으로 벗어난 쪽이 분리막하고 전해액 쪽입니다. 그 부분도 하나 좀 어떤 주가 상승에 지금 이유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우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올해만 300%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좀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5월에 MSCI 편입에 대한 이 포석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일각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편입 조건 몇 가지 중에 뭐 시총이라든지 아니면 유동 시총이 또 있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현재는 다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맞물려 가고 있고,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5월 편입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과거에 그 두산 로보틱스도 MSCI 편입 기대감에 상당히 시세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불발이 된 이후에 가격 조정, 현재는 뭐 이제 기간 조정을 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보유자 관점으로 좀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캠 5월 MSCI 지수 편입 기대는 있지만 올해 들어서 단기 급등한 만큼 보유자 영역의 판단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또 레고캠바이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오리온의 인수 이후 좀 조정을 받고 있다가 이달 들어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레고캠바이오에 대한 모멘텀 기대에 변한 건 없는 상황인데, 레고캠바이오 지금부터 좀 관심 가져봐도 좋을까요? 네. 바이오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올해 3월과 4월, 이 매년 바이오 같은 경우는 3월과 4월이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4월과 5월에 예정이 더 있는 학회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지금 2월 22일입니다. 3월 바로 눈앞에 다가온 상황이고요. 또 때마침 어제 신성 델타테크라는 어떤 시장의 모든 수급을 빨아들이는 종목이 고점 대비 무려 5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이제 하나둘씩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온 수급이 분명 어디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은 이제 그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를 좀 유심히 살펴보는 어떤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금 우리 K거품의 끝판왕이라면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색되는 기대감은 여전히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레고캠 바이오의 경우에는 오리온의 어떤 투자를 받고 나서부터는 향후 최소 5년 동안은 돈 걱정 없이 임상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CBBW 같은 어떤 문제들 때문에 순수 바이오텍의 어떤 감사 보고서 시즌이 다가오면서 약간 노이즈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레고캠 바이오는 전혀 그런 걱정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올해도 ADC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뭐 알테오 오지엔, 이런 검증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고캠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7위 열어보겠습니다. 7위는 잉글우드랩입니다.
오는 23일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스킨케어 호조 속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화장품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잉글우드랩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도 3거래일째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장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7위는 잉글우드랩이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제조업체로 통신 반도체와 주요 통신 부품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여팡 회복 본격화 속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전력, 저비용으로 인한 AI 맞춤 설계가 가능한 반도체 아키텍처 리스크5가 새롭게 각광받는 가운데 국내에서 리스크5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해 향후 반도체 설계 분야 내에서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7위 화장품주 내에서 잉글우드랩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전일 실리콘2가 보여줬죠. 좋은 실적으로 북미 매출 여전히 좋고 올해도 그 실적 성장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급등한 이후에 오늘 여기선 좀 차익 실현이 나왔고 잉글우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북미향 매출이 견조한 쪽에 동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도 일단은 오늘 좀 고점 대비 힘은 빠진 상황인데요. 그래도 피크아웃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중소형 화장품주들 레포트에 담을 매력이 있는 것인지 류민수 부장님 예. 어느 정도로 좀 평가를 하세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성장주들의 어떤 랠리, 그다음에 저PBR의 순환매 속에서도 이쪽 관련주들은 일정 부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주가가 조정을 크게 받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실적 기대감, 그다음에 올해도 역시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적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화장품 쪽을 보면 극명하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 익스포저가 큰 쪽이라든지 대형 화장품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쉽사리 반등의 실마리를 제가 볼 때는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으로 이렇게 좀 사업을 다각한 쪽, 중소형 인디 브랜드 회사들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죠. 뭐 동사뿐만 아니라 뭐 CNC 인터내셔널, 뭐 아이패밀리 SEC, 클리오 등 이런 중소형 화장품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좀 견조하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실적만 봐도 동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이 분기마다 올라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발표인데 코스메카 코리아와 같이 발표를 할 것 같은데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은 사상 최대 실적에 지금 예상하는 분들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클린 뷰티, 이제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이런 부분을 선보이면서 상당히 이쪽 회사들 쪽 나라의 회사들로부터 상당히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자외선 차단제 이거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FDA 등록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전 세계 미국이 상당히 MS가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그 자외선 차단제 제품이 늘어난 추세 이 부분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지금 주가 횡보 후에 일정 부분 슈팅이 나온다면 내일 실적 발표가 아마 또 한 번의 또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적 발표 만약에 주가가 슈팅이 나온다면 저는 일부 수익 실현 후에 재매수 관점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형 화장품주 가운데 잉글우드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 또 자람 테크놀로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관련주 훈풍 가운데 국내 유일 통신 반도체 팹리스 자람 테크놀로지도 연초 이후에 꾸준히 우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길게 단 상황인데 자람 테크놀로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삼성전자의 범용 인공지능 개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하나의 테마군을 새롭게 형성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종목들의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테마의 어떤 그런 성격을 좀 더 가지고서 올라간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대장주와 가온칩스가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온칩스의 흐름에 맞춰서 자람 테크놀로지 여러분들이 좀 짝꿍 매매를 통해서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지금부터는 펀더멘탈보다는 뉴스 플로우에 의한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람 테크놀로지, 지금 삼성전자의 범용 인공지능 뉴로모픽 AI 칩 개발에 대한 본격화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그 테마를 형성할 때 또 한 축에서 같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온칩사 함께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네, 위클리 옵션 만기일 큰 수급 변화는 없이 강보합권에 움직이는 가운데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밸류업 프로젝트 발표를 2거래에 남겨둔 오늘 저PBR 관련주들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중 기아는 침체된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고 프로모션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면서 장중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 12만 원 터치한 가운데 50일도 신고가 경신하면서 현재도 2%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봄옷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의류주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중 노스페이스의 OEM을 담당하는 여업무역홀딩스는 쇼패딩의 매출 호조와 더불어 저PBR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2월 들어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신고가 터치하면서 현재 9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삼성그룹주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탄력받았던 물산의 바톤 터치를 받아 오늘은 삼성 SDS가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의약품 물류, 항공운송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히기도 한 가운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 속에 현재 7% 가까운 양봉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디어유에 대해 기관 대상 IR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들어갔고 일본 엠업홀딩스와의 JV가 설립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있는 가운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현재 14%의 급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후장 들어서 잘 가고 있던 주가가 갑자기 좀 변동성을 키우면서 후훅 힘이 빠지는 종목들을 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으로 압축해서 계속해서 대응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5위부터 또 3위까지 확인하고 오시죠. 이어서 5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5위는 하이브입니다. 르세라핌의 해외 팬덤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BTS 제이홉의 솔로 앨범 발매 소식 등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에서는 하이브의 소속 걸그룹 르세라핌 쇼케이스에 참가한 결과 앨범 판매량 역성장은 아쉬웠지만 해외 팬덤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BTS 멤버 제이홉의 솔로 음반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위는 하이브가 랭크했습니다. 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알테오젠의 면역 항암제 피하 주사 제품 티센트릭 SC가 영국 승인 한 개 분기 만에 혈관 주사 시장 18% 전환에 성공해 글로벌 환급 신뢰성이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차증권에서는 알테오젠이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키트루다 SC의 품목 독점 계약 변경 후 수령할 수 있는 로열티와 목표 매출 달성 시 수령하는 마일스톤 인식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알테오젠이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네, 3위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4분기 시장 추정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B&K 투자증권에서는 최대 고객인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 업체향 수주액이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북미 수주액은 올해 단계적으로 증가해서 하반기에는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익성 개선 전망 속 강세를 보인 이수페타시스가 3위에 올랐습니다.
네, 5위 하이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이 대표 엔터주들 정말 많이 빠졌죠. 그 가운데 하이브 같은 경우 여러 이슈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궁금한데 하이브 대응 관점 어떻게 보시나요, 류민수 부장님? 예, 뭐 업황도 그렇죠. 이제 수급적으로 일단은 최근에 이제 장세를 보면은 뭐 AI 관련 반도체, 그다음에 PBR 관련 이렇게 좀 시소 게임 하는 상황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부분으로 지금 이쪽에 순환매가 좀 강하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조금 동력이 약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업황으로 볼 때는 아시다시피 뭐 공동구매, 공구 하락 등으로 인해서 이제 앨범 피크아웃 우려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단은 말끔히 해소되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1분기 엔터사 아티스트들의 활동 부재도 모멘텀에 대한 부분도 동력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대주주들의 이제 어떤 장내 매수,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닥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고 좀 해석들도 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엔터주도 안으로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1월 음악 판매량도 역시나 좀 기대치 밑돌았고 1분기 활동 횟수도 역시 감소한 건 맞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앨범 판매량도 피카 우려가 지금은 일단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연차 아티스트의 팬덤 부분도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조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는 이제 어떤 이런 음원이나 음반보다는 콘서트, 공연이나 굿즈 매출 이쪽에 MD 상품 쪽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하반 경직선을 좀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세븐틴이라든지 에이나이픈, 르세라핌, TXT 주요 아티스트의 월드 투어가 진행 중이었던 부분이 매출에 지금 반영될 시점들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유효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앨범 피크아웃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아티스트들은 꾸준하게 예상보다는 신규 앨범 초동 판매량이 올라온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엔터주 중에서 기대치는 어느 정도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앵커님 말씀하신 르세라핌에 대한 2월 컴백, 이래서 더 좀 중요했는데 일단은 쇼케이스에서 이제 앨범 판매량 기대치 관련 하회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전반적으로 여성 팬덤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해외 팬덤은 증가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상충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탄소년단 멤버인 제이홉 이번에 앨범 신규 앨범도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하반 경선 뛰면서 과거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처럼 어떤 큰 추세적인 어떤 큰 상승은 이루긴 어렵겠지만 한 2분기부터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환매의 흐름에 엔터주들도 동참하면서 하이브 오늘 좀 반등을 주고 있긴 하지만 일단 뭐 강한 상승보다는 하반 경직을 조금 다져가면서 점차 그래도 반등에 대한 기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알테오젠입니다. 지금 오후장의 가장 큰 특징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시 6분입니다. 알테오젠이 머크와의 피하 주사 기술에 대한 독점 이 변경 계약을 공시를 했는데 좀 기다렸던 뉴스 같은데 뉴스가 뜨자마자 지금 급락을 하면서 뉴스에 파는 움직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장의 뭐 기대치에 뭔가 미치지 못했다라든지 근데 또 저점에서 또 반등이 또 나오면서 파는 세력과 그리고 또 밑에서 사는 세력이 함께 지금 공방을 펼치고 있어요. 알테오젠 지금의 변동성 지금 내용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일단 기다리던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일단 머크와의 독점 계약에 대한 내용이 방금 공시를 통해서 나왔고요. 일단 뭐 항상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뭔가 재료가 나오면은 그 재료를 일단 해석을 하려는 움직임보다는 일단 팔고보자라는 심리가 항상 먼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더 이상 나올 어떤 재료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서 일단은 좀 재료에 새로운이 나온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뭐 기대를 했던 것만큼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마 오늘 이후에 내일이죠. 내일 아마 이 종목을 커버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목표가를 수정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 알테오젠의 가장 또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금 소위 이제 2월 같은 경우에는 2월 페나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머티 같은 종목이 밸류에이션을 무시하고 올라갔던 걸 잘 기억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5월 MSCI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거기서 가장 근접해 있는 종목이 HD 현대일렉트릭과 바로 알테오젠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알테오젠이 이제는 재료가 나왔고 그제 재료에 더해서도 이제는 이제 3월과 4월에 제약바이오 섹터였던 흐름들 그리고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라면은 지금의 어떤 재료의 어떤 셀로는 오히려 좀 사야 되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쭤봐도 돼요? 지금 9% 급락 나왔을 때 저가에서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 괜찮은 건가요? 이미 그분들은 지금 플러스 3%까지 그러니까. 뭐몇 분 만에 10% 정도 수익이 난 상황이죠. 네. 계속 끌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이 흔들림을 이용해서 담아볼까 계속 지금 고려하시는 분들도 유효한 거고요. 지금 물론입니다. 자리에서. 네.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5조 1천억을 찍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컷온이라고 하는데 거기 MSCI 후보군에 들어가는 시가총액이 5조 1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부터는 MSCI에 대한 어떤 편입 기대감, 페나케 새로운 후보군으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SCI 편입 기대감 있는 알테오젠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3위 또 이수페타시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AI 시장 확대로 인해서 또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수페타시스 오늘 대응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컨센 대비 좀 미달을 했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예상에 부합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110억 원, 컨센에 좀 하회하는 실적 발표.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증설 준비 비용,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들이 컸어요. 이 영업이익에서 그 부분이 좀 증설은 좋은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회성이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수익성은 4분기가 저점이 아닌가라는 이런 어떤 얘기들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게 지금 본 공장이 1, 2, 3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4공장을 신규로 이제 캐파 증설을 하는 건데 여기 라인에 대한 지금 팹 라인업을 지금 조정 중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왔던 부분이고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공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3공장 대비해서 캐파가 50% 더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빠르면 2분기 늦어도 7월에는 가동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 가동이 되면 매출로는 일단 1,500억 원 이상의 예상 매출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동사를 바라볼 때 이런 매출에 대한 특히나 이제 AI 가속기 쪽의 매출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신장하는 건 맞는데 영업이익률 부분이죠. 영업이익률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통신 장비 쪽보다는 이쪽 AI 가속기 쪽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뭐 신모델 이쪽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조금은 나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북미양 데이터센터 MLB 그 수주액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마 YOY 기준으로 분기 대비로는 아마 2배 이상 성장 가능성이 거의 유력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어떤 특집 방송에서 동사하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긴 박스권 횡보 후에 지금 4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지금 급속도로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동사 역시 그런 어떤 지금 현재의 국면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시나 눌림목 시 매수하시면 추후에 좋은 어떤 수익을 남겨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HBM 관련주들 그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예. 뭐 PSK 홀딩스도 그렇고 뭐 제우스 그리고 STI 이런 종목들이 지금 우후죽순 막 올라서고 있는데 네. 오늘에 대한 이런 장대 양봉이 좀 더 추세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까지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를 연출하는 종목들이 꽤 되거든요, 여러분들. HBM 관련주, 그다음에 HBM 관련주에서는 이제 리폴로 이제 한미반도체가 먼저 서막을 알렸었고 메스 리폴로 장비가 이제 6세대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DSP 업체들, 기업들, 그다음에 IP 기업들도 유독 돋보이거든요. 이게 다 생성형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그래서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냈고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정은 제가 볼 때는 조정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 이격 조정이나 여러 가지 옆으로 눌림이나 조정 주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매수하신 다음에 추세로 대응하시면 좋은 어떤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도 아직 움직이지 않은 기존의 HBM으로 엮였던 종목군들도 있잖아요. 이쪽에서의 반등을 꾀보는 전략도 유효한가요? 그것도 괜찮지만 저는 이렇게 강한 종목 지금 예, 시세 내는 종목들. 예, 그렇죠. 예, 그 종목들이
메이저들이 수급을 그러니까 매수를 견인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눌림이나 조정을 매수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아직 안 오르는 종목에 갑작스러운 어떤 슈팅을 바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전자의 어떤 네. 노크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강했던 하나마이크 이런 종목들이 지금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세를 내고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뭐 PSK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짚어주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안에서 조정을 이용한 매수의 기회로 급등하는 날보다는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 여전히 추세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시간 또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은 어떤 대화 나누고 계신지 분위기도 살짝 엿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AI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 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가온칩스 말씀들 가장 많이 하고 계신데요. 건님께서 가온칩스 거래량 살벌하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가온칩스 오늘 상한가 가나요? 오늘 제대로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AGI에 대한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삼성 관련한 이런 범용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들 시세를 이어가면서 에이징랜드의 급등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원샹 원킬님께서 또 하나의 또 상승주입니다. 삼성 SDS 왜 오르는지 지금 점점점 하셨는데 오늘 상승에 대한 배경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한문털TV님께서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급락이 나오는 한화솔루션. 사실 한화솔루션이 2월 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 2시에 또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급락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과연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급락에 대한 이유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온칩스부터 볼까요? 오늘 가온칩스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가온칩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바로 네페스 아크가 상한가를 찍고 오늘도 좀 차익 실현 소화하고 나서 다시금 아랫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8개월 만에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온칩스 역시도 앞서서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성 AGI 어떤 그런 모멘텀을 제대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시세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시가총액 봤을 때 현재 가온칩스가 지금 한 1조 2천억 정도를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올라갈수록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도 같이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페스아크 상한가 이후에 다음은 또 누굴까를 찾는 과정에서 가온칩스가 오늘 또 간택을 받으면서 급등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급등을 이용해서는 조금씩 보유자 관점에서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도 유효하겠다. 한번 끊고 가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삼성 SDS 오늘의 양봉 좀 어떻게 보셨어요, 류민수 부장님? 예. 왜 올라요? 일단은 삼성 그룹주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 뭐 물산 뭐 이쪽은 뭐 물산이나 뭐 생명 이쪽은 뭐 PBR 관련 밸류 프로그램 관련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에서 전방위적인 어떤 삼성그룹주에 대한 외국인 장기적인 관점이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보면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상당히 좋죠. 그다음에 생성의 AI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은 지속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묵직하게 가지고 가실 분들은 눌림 묵시에 매수하는 네.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커버그 방안에 대한 이슈도 영향이 있나요? 뭐 그것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삼성과 이제 만남이 있다 보니. 뭐 옛날에 뭐 샘 올트만도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단순히 만남 자체만 가지고 뭐 이게 오늘 뭐 이렇게 급등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어찌 됐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어떤 삼성그룹주에 또 중요한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의 어떤 매수 전략은 유효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후제 또 급락이 나온 한화솔루션 갑자기 또 쏟아지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실적 안 좋은 거는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2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걸까요? 네, 일단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34% 좀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을 비롯해서 있던 태양광 섹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솔직히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그 어떤 예상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퍼지면서 주가 역시 조금 흘러내리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약간이라도 좀 좋아지는 건덕지가 보여야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점을 잡고 저점 매수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시도라도 할 텐데
문제는 실적에서 어느 정도 계속 이런 식으로 쇼크를 보여주게 된다면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노이즈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그 이슈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신재생은 보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지금 확산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도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기서 실적마저도 미스를 내버리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가 하락에 비미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이 얼마 전에 잘 나온 태움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풍력 쪽에서 대장주라고 하시는 태움 역시도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뻗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신재생 섹터 자체에 대한 관심이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라는 거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뭐 굳이 여러분들 물려 계신 분들이 손절을 하면서까지 파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쉬운 한화솔루션의 급락에 대한 배경까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실시간 분위기 짚어봤고요. 자, 오늘의 핫한 종목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위 종목들 확인하고 오시죠. 네, 2위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현대로템입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국내 방산업체들이 추가 방산 수주 계약 증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단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29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인 현대로템이 2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네, 1위는 역시나 SK하이닉스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향후 산업 전망도 긍정적으로 기대돼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앞서 SK하이닉스는 오는 3월부터 현존 세계 최고 사양인 HBM3E를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네, 오늘은 딱 2위와 1위 할 만한 종목들이 딱 한 것 같습니다. 2위 현대로템 드디어 수은법 개정 국회 소위 통과하면서 이 소식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동안의 그 서러움을 털어내는 장대 양부 13%대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제 눌렸던 투심 제대로 풀어나갈까요? 네, 현대로템은 정말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는데요. 분노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방산 섹터의 걸림목 중에 하나인 수은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되었었죠. 25조까지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폴란드 2차 수주 그 외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부터는 더 크게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산 섹터 항상 제가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올해 실적 기대감이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상당히 좀 낮은 섹터 중에 하나가 방산 섹터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지금 최근에 발표되는 방산 종목들의 실적 보시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 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로템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더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또 강조를 드린 것이 방산 말고도 바로 고속철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고속철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주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현대로템이 고속철도 가지고 있었지라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주가는 좀 더 탄력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또 하나 바로 현대로템이 가지고 있는 수소 트램 아니겠습니까? 수소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라면은 주가는 생각보다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지금의 상승세는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일단은 키 맞추기의 어떤 성적이 일단 먼저 강하고 그 다음부터는 고속철 그리고 수소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진다라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 흐름에 발맞추어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부터 철도 또 수소까지 앞으로 더 기대되는 현대로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SK하이닉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전날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 발표에 SK하이닉스도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어디까지 기대해보면 좋을까요, 윤수 부장님? SK하이닉스는 너무 좋아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잖아요. 신고가고 아무래도 엔비디아 시장 전망치 웃도는 어떤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했죠. 그 다음에 그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이제 흑자 전환했을 때
여섯 가지 패턴이 그랬어요. 삼성전자도 그랬지만은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있게 되면 그때는 적극적인 어떤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젠슨왕 CEO 같은 게 티핑 포인트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호조로 전환되는 급격한 변화 시점이다라고 얘기한 시점이거든요. 현재 실적이 이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높았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랬잖아라고 대변되듯이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고 왜냐하면 미 정부 규제로 이제 중국향 매출이 좀 우려스러웠거든요. 좀 낮아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적 뚜껑 열어보니까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기업적으로 그다음에 산업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 AI 지금 생성 AI가 확산되는 모습이거든요. 뭐 기존 데이터 센터 매출이 기존 IT에서 예를 들면 자동차, 금융, 헬스케어로 전방위적으로 다 가고 중국 매출이 좀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실적 나왔다면 각국에 대한 매출이 지금 성장 중이다. 이렇게 좀 보이는 거고 증명해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매출 역시 다가오는 1분기 매출 역시 현재 업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게 지금 제시를 했고 240억 달러. 그다음에 중국 제재에 대한 거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 맞춤형 상품이 아마 2분기에는 나올 거예요. 아마 2분기에 좀 대응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 전일에 언론 인터뷰죠. 이거 통해서 올해 HBM이 완판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벌써 완판이 된 겁니다. 2월에 완판이 된 거고 5세대인 HBM3E까지 지금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3월에 아마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다 엔비디아에 갈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거는 지금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고 엔비디아 이제 이 HBM이 맞춤형 어떻게든 디램이에요. 기존하고 양산하고 다르게.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품질 이 규격 따지는 게 상당히 까다롭다고 알려졌거든요. 보통 6개월 가까이 테스트를 한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낙점됐다는 거. 왜냐하면 글로벌 메모리 3사 중에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애석하게도 삼성전자 아직 특별한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의 HBM 기술력이 상당히 높다. 이건 엔비디아가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부가 가치 산업인 이 HBM에서 점유율 1등을 계속적으로 독점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고 최근에 700달러까지 이상을 갔고 시간에 지금 10% 급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엔비디아가 약간의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일정 부분의 숨고르기 양상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보유자분들은 이제 보유 관점이지만 신규 매수자분은 그 부분을 이용해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오늘 워낙 15만 5천 원 선까지 올라서는 강한 상승으로 SK 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도 시간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9%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다 보니 또 단기 급등한 데 따른 숨고르기가 나타날 때 신규 매수로 좀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우후죽순 올라서는 AI 반도체 이제 중소형주들. 근데 내가 뭔가 이제 제대로 이런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소외되고 싶지 않은 그 상승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갈 종목을 뭐를 사야 되는지. 근데 또 급등 나오니까 오늘은 살 수 없고 쉬었다가 뭐를 사자니 여기저기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 안에서 뭐를 이제 우선순위로 둬야 되나 그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가온칩스 비중 조절 의견 주셨잖아요. 또 한 분께서는 가온칩스 신규 매수도 고려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항상 그렇지만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그 장대 양봉이 매수를 나도 모르게 하게끔 좀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테마라는 좀 표현을 썼어요. 보시면 이 종목들이 자기 어떤 펀더멘탈로는 참 주가 못 가다가 한번 테마를 엮이면은 순식간에 거의 뭐 1년치를 한 번에 땡겨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흐름들은 그렇게 뭐 좀 건강한 흐름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황에서의 상한가 혹은 장대 양봉은 오히려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닥권 혹은 박스권, 장기 박스권을 새롭게 돌파하는 상한가 혹은 장대 양봉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쫓아가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의 장대 양봉 상한가는 어제 신성 델타테크가 그대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이연상카는 갈 것처럼 하더니만 그때부터 바로 고점에서 매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셨듯이 지금 내가 선택하려는 종목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지 아니면은 장기 박스권은 이제서야 뚫어내는지 그 부분을 좀 참만 더 체크해 보신다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사요? 네,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HPSP라는 종목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빠질 때 왜 매수하는 전략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잖아요. 네.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새로운 어떤 재료의 어떤 하나로서 5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HPSP 역시도 지금 시가총액을 고려해 본다라면 5월 신규 편입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HPSP를 어떤 하나의 어떤 추가적인 재료를 기대해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위 SK 하이닉스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훈 이사 류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